네. 고 이한열 열사가 추루탄 파편에 머리를 맞아 중태에 빠진 날 33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연세대 교문 앞에서였죠. 그리고 그의 죽음은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당시의 상황, 또 지금 우리가 이한열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이한열 기념관의 이경란 관장을 연결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33년 전 1987년 참 이때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 전두환 정권 4.13 호원 조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관장께서는 87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에게도 비슷해요. 87년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시작해서 한여리가 쓰러지고 한여리를 살려내라고 외치고 결국 한여리가 숨을 거둬서 보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12월에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런 해죠. 네. 그 60 민주항쟁 전날이었잖아요. 그 추루탄을 맞아 쓰러진 날이요. 네. 당시 시위에 이 관장께서도 계셨다면서요. 그랬죠. 아하. 당시 상황 어땠습니까? 이제 학교 도서관 민주광장에서 호원설패 독재타도를 외치고 서로 이제 어깨에 팔을 끼고 교문 앞으로 나갔어요. 네. 그 시위 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서 전투 경찰을 막는 역할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 근데 한여리는 그 역할을 맡아서 제일 앞에 있었어요. 예. 보통 이제 경찰 쪽에서 체류탄을 쏘면 학생들은 돌이나 화염병으로 맞섰는데 그날은 비폭력 시위를 하기로 해서 돌도 화염병도 없었어요. 네. 보통은 경찰들이 체류탄을 이제 45도 각도로 하늘로 쏘면 네. 학생들이 뒷걸음질 치면서 그걸 피하면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요. 예, 그러면은 하얀 헬멧을 쓴 백골단이라는 사람들이 쫓아 들어와서 학생들을 잡아가곤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경찰들이 처음부터 직접으로 그러니까 허공이 아니라 학생들을 향해서 체류탄을 쐈어요. 예. 그리고 체류탄을 쏘고 시간을 두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백골단이 학생들을 잡으러 왔기 때문에 네. 학생들도 이렇게 보면서 피하거나 하지 못하고 전력 질주해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네. 그 이한열 열사와는 이경란 관장께서는 개인적으로 좀 아시는 사이였나요? 저는 한여리하고 생전에 인연이 없어요. 그 일면식도 없는데 네. 한여리가 쓰러지고 나서 한 달 내내 저희가 한여리를 살려내라는 시위를 했어요. 네. 아침이면은 학교에서 모여서 시위하고 한여리가 쓰러진 교문 앞에 가서 교문 앞으로 행진하고 한여리가 누워있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행진하고 다시 모여서 흩어져서는 시내에 나가서 한여리를 살려내라고 외치고 그래서 그렇게 한 달을 한여리를 살려내라고 외치면서 한여리가 생전에 직접 알았던 사람뿐 아니라 네. 한여리를 살려내라고 외쳤던 모든 연세대학교 사람들의 한여리가 됐죠. 저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한여리가 된 거고요. 네. 그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당시 그 대학생들의 고민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위와 이런 것을 함께 했을까 싶습니다. 1980년 광주일 거예요. 네. 모든 이제 한여리의 글을 봐도 80년 광주에 대해서 자기가 몰랐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글이 있는데 네. 저의 경우에도 1980년에 광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렇게 시민들을 죽인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고 이거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런 게다가 또 당시의 헌법에 의하면 그 다음에 대통령을 뽑아도 또 그 광주에서 시민을 죽였던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또 분단으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고 말하고 보니까 굉장히 거창한 고민들이 많았는데요. 네. 그 당시에 그런 주어졌던 문제들을 외면하고 산다면 그거는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이한열 열사가 추루탄을 맞고 쓰러진 이후에 또 상당 기간 그 혼수 상태 속에서 있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후에도 시신 지키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한여리가 체류탄에 맞아서 내사 상태에 빠진 게 6월 9일인데요. 네. 한여리가 사망한 건 7월 5일이고 장례식이 있었던 건 7월 9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6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꼬박 처음에는 한여리 병상을 지켰고 나중에는 한여리 시신을 지켰죠. 지켰다는 표현을 쓰는 거는요. 네. 경찰이 들어와서 언제든지 한여리가 숨을 거두면 경찰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한여리 시신을 탈취해 갈 수 있다,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네. 박종철 열사 같은 경우에도 경찰들이 화장을 해서 부모님에게 뼈가루만을 주잖아요. 예. 그리고 그 전해 86년에도 실제로 돌아가신 분을 영안실에 경찰이 들어가서 시신을 탈취한 예가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망에 대한 그 제대로 된 원인을 밝히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한여리가 숨을 거둔다면 그의 목숨까지 잃었는데 그의 육신까지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6월 9일부터 서너 명씩 조를, 7, 8명씩 조를 짜서 한여리가 누워있는 병실부터 시작해서 한여리 병실로 갈 수 있는 모든 길목에 소리쳐서 서로 부를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7, 8명씩 예. 24시간 하루에 연인원 한 500명 정도가 한여리 병상을 지켰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한여리가 숨을 거둔 7월 5일 날 새벽 2시 5분이었는데요. 네. 한여리가 숨을 거두자마자 경찰이 압수수색 검증 영장이라는 거를 가지고 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압수할 물건 이한열의 사체 일구라고 쓰여 있어요. 예. 학생들이 경찰들을 몰아내서 한여리 시신을 지킬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부검을 통해서 그의 죽음이 체류탄 피격에 의한 체류탄 파편에 의한 것이라는 걸 밝혀냈죠.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도 생생하게 지금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벌써 33년이 흘렀습니다. 네. 예. 이경란 관장께서 이후에 이제 이한열 장학회 그리고 이한열 기념관 맡아오고 계시는데 네. 이건 어떻게 맡게 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저는 이게 이렇게 대단히 무겁거나 네. 그다음에 어렵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 굉장히 가볍게 작은 일로 시작했어요. 네. 왜냐하면 예. 제가 이제 1990년에 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 1년 네. 이한열 기념 당시에는 추모사업회였는데 네. 1년 잠깐 했었던 인연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88년도에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일을 했었는데 예. 2008년에 이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같이 일을 했던 친구들이 20주년이라고 모였어요. 예. 얘기를 하다가 요즘 애들은 한여리가 누군지도 모른대더라. 누군가가 그 말을 해서 모인 친구들이 다 같이 붕괴하면서 어떻게 한여리를 모를 수가 있냐.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돈을 모아서 애들한테 장학금을 주자. 네. 그러면 적어도 그 장학금 받은 애는 한여리가 누군지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장학금을 주자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장학금을 모아야 되는데 누가 모을래? 그러다가 이제 다른 친구들이 자기들이 하면은 자기들은 술값으로 다 없어져 버리니까 술 안 먹는 네가 해라. 그래서 예. 제가 술 안 먹는 죄로 예. 그 이한열 장학회 총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2008년부터 그 일을 하다가 이제 그때는 뭐 인터넷으로 다 일을 하다가 2011년부터 네. 이제 기념관에 출근하면서 일을 하게 됐고 하다 보니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됐죠. 한여리 유물을 정리하고 유물을 보존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 네. 박물관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2011년부터 하셨으면 이제 10년 됐네요. 예, 10년 됐습니다. 그 이한열 기념관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또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예. 저희가 1년에 3번 기획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6월에는 되게 한여리 관련된 전시를 하고요. 예. 10월에는 보고 싶은 얼굴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네.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작가들하고 연결해서 작가들이 작품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예. 그럼 그것을 모아서 하는 보고 싶은 얼굴이라는 게 아마 이한열 기념사업회의 대표적인 전시가 될 것 같고요. 해마다 합니다. 네. 그리고 2월에는 시사적인 전시 이렇게 세 가지 전시를 요거는 기획 전시고요. 네. 상설 전시로는 이제 하늘이가 쓰러질 때 입고 있었던 티셔츠, 청바지 그리고 한 장 남은 운동화 네. 그 외에 6월 항쟁과 관련된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영화 1987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그 당시는 모르셨지만 영화를 통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타이거 운동화, 흰색 운동화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 장 남은 것 또 하나를 복원하는 작업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운동화 복원은 2015년에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여리 운동화가 한 짝이 남아 있었는데 2011년에 제가 봤을 때 이미 운동화 바닥이 반 정도는 부서져서 없었어요. 고무가 오래되니까 다 부서져 버리죠. 네. 예, 예. 고무 재질이 원래 그냥 둬도 그렇게 된대요. 예. 그래서 근데 그 부서진 운동화를 보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냐면 그 바닥이 부서져 없어지는 것처럼 네. 한여리에 대한 기억도 부서져서 없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기억을 하는 존재잖아요. 네. 그런데 기억이라는 거는 대부분 기록을 통해서 기억을 하지요. 예. 근데 때로는 유물 하나가 수천 마디의 기록보다 많은 걸 기억하게 해주거든요. 예. 그런 것이 한여리 운동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여리 운동화를 복원한다는 거는 한여리의 청춘 그리고 그 청춘들이 외치다가 쓰러진 현장을 복원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복원이 됐군요. 예, 2015년에 복원을 해서 지금 오시면 그 복원된 온전한 형태의 한 장만 남은 운동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앞서서 요즘 애들은 이한열을 모른다고 분개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기념관을 온 요즘 애들이 예. 이한열 선배를 예. 어떻게 기억하게 되나요? 누구나 자기 시대의 십자가를 지고 살잖아요. 예. 기꺼이 지는 사람도 있고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저희 시대의 이 십자가가 군부 독재하고 싸우는 거였다면 예. 요즘의 십자가는 뭐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과도한 경쟁에 시달린다던가 네. 이런 다른 시대적인 문제가 있겠죠. 네. 그런데 여기를 찾아온 학생들이 내용은 다르죠. 그때는 호언철폐 내용이었다면 예. 요즘에는 뭐 인간다운 삶이랄지 이런 게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네. 구도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움이 내 앞에 있을 때 네.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고 직시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 네. 그리고 그것을 나 혼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여기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청취자 정성호님께서 60항쟁, 호원철폐, 독재타도, 명동성당 앞을 비롯해서 뜨거운 6월이었습니다라고 추억해 주셨는데 네. 33주기를 맞는 올해 추모식이라든가 뭐 기념행사들은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원래는 준비한 게 많았는데 네. 그 코로나19 감염 예방 때문에 못하거나 거의 다 축소하게 됐죠. 예. 그래서 올해 하나 남은 그 행사는 오늘 2시부터 연세대학교 한열동산에서 하는 이한열 추모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그 한여리를 살려내라는 철제 조형물을 제막하게 됩니다. 요 철제 조형물은 2017년 때 임시로 만든 게 거기에 있었는데요. 네. 올해 한여리 같은 과 친구들인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86학번 동기들이 네. 뜻을 모아서 보다 안전하고 그 멋진 그런 작품을 제작을 해서
새로운 그 한여리를 살려내라가 오늘 제막을 하게 됩니다. 네. 80년대 학번 세대들이 이제는 뭐 기성 세대가 됐고 또 50대가 됐고 또 사회 곳곳에서 왕성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586이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386에서 네. 시작해서 586까지 왔는데. 20년이 됐네요. 예. 그 세대들, 민주화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586 세대가 좀 해야 할 고민은 뭐라고 보세요? 한여리 고민을 쭉 요약을 해보면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그래서 그걸 부끄럽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 그래서 같이 살자, 이런 표현들이 한여리 글에 많이 등장해요. 예. 근데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로서 부끄러움,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민주화라고 표현된 것에 보다 근본적인 내용 아닐까요? 네. 그리고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네. 그 당시 87년과 지금 2020년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었고 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이한열 열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기도 했는데 그 끝으로 이한열 열사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생전에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데 네. 어쩌다가 이리 많은 시간을 한여리랑 보내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네. 한여리 네가 희생하면서까지 이루고자 했던 세상에 가까이 가기는 했는지, 또 아직도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네. 30년 전보다 오늘날이 조금 나아졌듯이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내일이 60 항쟁 기념일이고 또 오늘이 또 뜻깊은 날이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한열 기념관의 이경란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